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유하영 국회 부회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해운대갑 앞 주진우 의원입니다. 헌재는 민주당의 탄핵 특검 남발, 또 국가기관 마비, 예산 전액 삭감도 통렬히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이전에도 기를 쓰고 헌재를 6인 체제로 만들어 마비시켰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어쩔 수 없이 6인 체제의 심리를 받아야 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늦어지자 갑자기 민주당은 9인 체제로 만들자며 헌법상 정해진 재판관의 임기 6년도 법률로 마구 늘리고자 했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헌재의 공백을 막고자 9인 체제를 만들자고 하니 이제 또 탄핵 협박을 시작했습니다. 급기야는 오늘 민주당은 한덕수 대행을 형사 고발까지 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의 사익을 국익보다 앞에 두니까 벌어지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 선택이 대한민국과 청년들의 100년치 미래 먹거리를 결정합니다. 맹목적인 친중 친북보다 당당한 대미 통상 외교를 펼쳐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 와중에 최상목 경제부총리 또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탄핵을 또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스스로 대미 협상력을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대행을 향해 통상협상을 팽개쳤다며 비난하기 바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그렇게 통상이 중요하다면서 왜 한덕수 대행 체제가 들어서자마자 90일간 아무 일도 못하게 탄핵을 했습니까? 민주당은 한덕수 대행이 트럼프 대통령과 왜 전화통화도 못하느냐고 난리를 쳤습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하니까 퍼주기 협상이 우려된다며 또 비난을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비상계엄은 끝났습니다. 오로지 국익만 봐야 합니다. 일본은 미 트럼프 정부와 협상을 위해서 야당이 정쟁의 중지를 선언했습니다. 민주당은 언제까지 내란 타령만 할 겁니까? 민주당은 내란이 종식되지 않았다며 경제보다 민주주의 파괴 세력을 정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오히려 민주당이 입법 권력으로 행정부를 침탈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에 평화부지사직을 만들어서 유하영 부지사가 북한에 800만 불을 갖다 바쳤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방북 대가로 건너간 돈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대북 제재를 어기면서 어떻게 국제사회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북한에 몰래 돈 갖다 바치는 행위야말로 국제사회에서 우리를 고립시키고 외환에 가까운 국익저해 행위입니다.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유하영 부지사를 계속 감싸며 국민들께 사과 한마디 없는 민주당이야말로 외환옹호당 아닙니까? 민주당 박홍근 강북구 의원은 버젓이 대통령이 탄핵된 당은 대선 후보도 내지 말고 정당도 해산하라는 법안을 냈습니다. 이재명 대표만 대선에 입후보하고 민주당만 유일하게 남은 정당이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파괴입니다. 북한 공산당처럼 일당 독재하자는 법안을 어떻게 감히 국민 앞에 내놓을 수 있습니까? 한덕수 대행이 미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한 후 미 정부는 한일 등 동맹과 우선 협의를 하고 90일간 관세는 유예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골든타임입니다. 민주당이 하루 한두 번 꼴에 탄핵 협박과 고발로 대한민국 정부의 협상력을 깎아먹어서야 되겠습니까? 최상목 탄핵 소치를 즉시 철회하고 한덕수 대행의 탄핵 협박은 당장 멈추기 바랍니다. 2023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전 대표는 스스로 4년 중임제로 가야 한다는 말을 했고 개헌안도 내겠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근데 왜 이제는 개헌의 논의조차 못하도록 입을 틀어막는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는 어떻게든 줄이려고 하다가 이재명 대표가 혹시 대통령이 되면 5년 임기는 보장받고 싶다는 놀부심보 아닙니까? 87년 헌법체제는 민주화에 많은 공헌을 했습니다. 독재체제를 막고자 5년 단임제를 선택했으나 저는 단임제의 소임은 이제 막을 내릴 때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프랑스 등 대통령제를 선택한 선진 국가들은 4년 중임제를 하고 있습니다. 단임제를 채택한 멕시코, 필리핀 등은 독재의 아픔이 가시지 않은 나라들입니다. 대한민국은 단임제로 인해서 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예전 정부의 색깔을 지우느라 바쁩니다. 이재명 전 대통령의 최대 공적인 원전 수출을 지우고자 문재인 정부는 무리한 탈원전을 했고 그 결과 전기료 인상과 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졌습니다. 5년 단임제는 포퓰리즘에 취약하고 정책적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으며 공공기관의 줄서기가 반복된다는 폐해가 큽니다. 대통령이 4년마다 국민의 눈치를 보게 해야 합니다. 정책을 검증하고 국민에게 끊임없이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헌법은 잘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 헌법에서 4년 중임제만 갈아 끼워도 더 원활하게 기능할 수 있습니다. 대선은 정치체제를 토론하고 논의할 수 있는 최적의 장입니다. 국민투표법은 여야 의견이 일치하면 개정하면 됩니다. 국민 여론도 중임제 개헌에 압도적 찬성입니다. 이번에 저는 개헌 논의를 해야 국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한민국 국정을 온전히 책임져야 하고 어떤 돌발 상황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헌법상 법적 권한에 제한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헌법상 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마치 대통령 권한대행이 현상 유지만 가능한 것처럼 주장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교전 상황이 생기면 국군 통수권도 온전히 행사해야 하고 안보와 관련해서도 권한 행사가 제한되지 않죠?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미 트럼프와의 관세 협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우리 기업들이 죽어나가는데 다음 정부를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당장 협상을 해 나갈 수 있는 것이고 또 지금 정부에서 협상을 하고 있죠.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총리께서 헌법상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교 협상이야말로 현상 유지가 아닙니다. 국익을 위한 능동적 조치입니다. 골든타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진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공백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도 국가기관의 기능 마비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이 탄핵 재판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시 사고인 경우와 또 완전히 거리된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의 어떤 권한 행사가 거리된 경우에 좀 더 넓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해석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질병 등으로 수개월간 병상 신세를 지거나 또 탄핵 재판이 열리더라도 쟁점이 많아서 6개월 가까이 공백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마침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이 3명이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를 가정한다면 장기간 일반 국민들의 사건을 처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 헌재를 마비 상태에 둘 수 없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 마비를 막기 위해 임명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과연 그 필요성이 있는가가 상당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필요 불가결한 것이라면 총리 권한대행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판단해야 될 문제죠. 4월 18일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다하면 6인 체제로 되면서 어떠한 결정도 못하게 되어 있고요. 마은혁 후보를 설사 임명한다고 하더라도 7인 체제에서 헌재가 결정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는데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저는 얼마 전 언론 보도를 보니까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있을 때 효력정지 가처분을 결정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헌법 관례를 벗어난 월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헌정사상 한 번도 가처분을 통해서 국가 권력의 권한을 제한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임시적인 처분이 헌법상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딱 한 번 이진석 반통위원장 때
6인 체제에서도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가처분을 했었는데 이것은 헌재 내부를 규율하는 법이었기 때문에 부담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대통령 권한대행과 여야 또 그 당별로 의견이 첨예하게 맞부딪히기 때문에 이 가처분의 형태로 무리하게 결정된 선례가 아예 없는데 알고 계십니까? 아직 그런 선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권력 분립의 원칙을 잘 한번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발표만 되어 있고 헌재에서 인사청문 준비팀도 꾸려지지 않아서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서도 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봤을 때 상식적으로 공권력의 행사가 없는데 헌법재판에 결정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제가 언급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4년 중임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제가 법무부에 미리 해외 입법례를 문의를 해봤습니다. 미국은 4년 중임제를 채택해서 4년마다 국민의 중간평가를 받고 있죠?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프랑스는 2002년부터 5년 중임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5년을 중임하다 보니까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을 나눔으로써 권력 집중을 방지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원 정부제에 대한 해석은 다른 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반면 단임제 국가는 대부분 정치가 불안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필리핀, 멕시코, 파라과이 등 정치적 불안정이 크거나 독재 경험이 있었던 개발도상국이 주로 채택하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제가 전 세계 제도를 다 알지 못하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5년 단임제를 선택한 후에 매번 우리나라 대통령의 말로가 좋지 않았습니다. 전임 정부의 색채를 무리해서 지우고 사실상 임기 3년 차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포퓰리즘에 취약하다는 평가가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런 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탄핵 남발에 대해서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장관께서 그 탄핵 소추 당했을 때 탄핵 소추문에 야당 대표를 노려봐서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를 보였다라는 내용이 버젓이 담겼고, 그게 어떻게 보면 헌재조차도 그 부분은 판단하지 못하겠다. 어떻게 그렇게 탄핵 소추 사유가 될 수 있느냐라는 취지로 결정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헌재의 판단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정황상 말로 정리를 하고 판단을 따로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소추 사실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좀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 장관으로 탄핵당했을 때 변호사비는 개인 부담하셨죠? 당연합니다. 반면에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하는 과정에서 국회 대리인단은 국민혈세로 4억 6천만 원을 챙겼고 법무법인단 1,000만 원 이상을 받았습니다. 청년 변호사는 먹고 살기 힘든데 국가 예산으로 비용이 낭비되는 현상 어떻게 보십니까? 국회 대리인이 나라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또 제가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만 부당한 소추로 피해를 당한 피소추자는 그 비용을 청구할 방법을 모색해 주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들어가셔서 좋습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언제까지 탄핵에 매여서 국력을 낭비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국익을 보존하기 위해서 국익만 생각하고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